혹시 최근에 나온 보건 통계 보셨어요? 과거에는 노인성 질환의 대명사였던 대장암이 이제는 50세 미만 젊은 층의 암 사망 원인 1위가 됐다고 해요. 2위가 췌장암이고요. 저 이 소식 처음 듣고 정말 좀 충격받았어요. 네, 그야말로 경고등이 켜진 거죠. 이게 그냥 단순한 의학 통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생활 방식이 만들어낸 뭐랄까 일종의 성적표 같은 거라서요. 더 무겁게 다가와요. 우리 세대 그리고 또 바로 우리 다음 세대의 이야기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가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글입니다. 케어유 뉴스 김형래 편집장님이 매일 아침 6시에 아침마다 지혜라는 제목으로 연재하는 칼럼이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이 통계를 바탕으로 아주 흥미로운 해법을 제시한 268번째 글을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아, 이 칼럼이 정말 특별한 게 그냥 건강 조심하세요라는 경고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굉장히 의외의 지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고 있거든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오늘 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명확해요. 이 충격적인 현실 속에서 어쩌면 가장 아날로그적이고 전통적인 가치, 바로 시니어 세대의 지혜가 왜 가장 강력한 해법이 될 수 있는지 그 깊은 통찰을 함께 파헤쳐보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의 핵심부터 좀 들여다보죠. 도대체 왜 젊은 세대의 대장암 발병률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걸까요? 칼럼에서도 몇 가지 원인을 짚어주긴 하는데 사실 들어보면 다 아는 이야기 같기도 해요. 서구화된 식습관, 가공식품, 운동 부족, 너무 익숙한 원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칼럼이 암시하는 더 깊은 통찰은 이 세 가지가 더 이상 개인이 선택하는 나쁜 습관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본값, 그러니까 디폴트 값이 되어버렸다는 점이에요. 아, 기본값이요. 그 표현이 확 와닿네요. 예전에는 일부러 찾아 먹어야 했던 기름진 음식들이 이제는 배달앱만 켜면 30분 안에 문 앞에 와 있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운동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과거에는 건강하지 않은 삶을 살려면 어느 정도 선택을 해야 했다면 지금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삶으로 그냥 자동으로 흘러가도록 사회 구조가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칼럼에서 젊음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젊을 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기 쉬우니까 이 자동화된 위험에 가장 취약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네요. 이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환경 자체가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거군요. 그리고 여기서 칼럼이 가장 우려하는 정말 치명적인 지점이 나와요. 젊은 층의 대장암은 증상을 느꼈을 땐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복통이나 혈변 같은 명확한 신호가 와도 아,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하고 넘겨버리기 일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 시기를 놓치고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한창 일하고 또 가정을 꾸려나갈 나이에 그런 비극을 만난다는 건 개인의 불행을 넘어서는 문제겠네요. 맞아요. 한 가정이 그냥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문제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죠. 칼럼은 이 통계가 우리에게 지금 당신의 가족은 안녕하신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암울한 현실 진단만 했다면 오늘 이 칼럼을 굳이 다루지 않았을 겁니다. 보통 이런 사회적 문제는 거대한 공중 보건 캠페인이나 의료 시스템 개선 같은 거시적인 해법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칼럼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제시해요. 가장 작고 가장 오래된 단위인 가족, 그중에서도 시니어 세대에게서 해법을 찾는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굉장히 역발상적인 접근이죠. 최첨단 시대의 문제를 가장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풀자는 제안이니까요. 칼럼에서는 시니어 세대에게 건강 파수꾼이라는 역할을 부여하는데 이건 단순히 나이 많은 어른의 역할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 파수꾼이라. 그런데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생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제 다 큰 성인이 된 자녀들의 건강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건 시니어 세대에게 너무 큰 부담을 지우는 건 아닐까요? 아,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만약 이 역할이 또 하나의 의무나 책임으로만 주어진다면 그건 폭력일 수 있죠. 하지만 칼럼이 말하는 건강 파수꾼은 그런 부담의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건강이 돈이나 명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는 걸 온몸으로 깨달은 세대만이 가질 수 있는 독점적인 지혜에 가깝다고 설명해요.
젊을 땐 머리로는 알아도 절대 체감할 수 없는 그 지혜를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 써달라는 거죠. 아, 의무가 아니라 지혜의 전수라는 관점이군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게감이 확 달라지네요. 그럼 그 지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수할 수 있을까요? 칼럼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또 실천적인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해요. 첫 번째 지혜는 변치 않는 전통적 가치의 재발견입니다. 바로 집밥으로 대표되는 건강한 식습관을 되살리는 거죠. 집밥. 좋죠. 그런데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맨날 배달 음식만 먹지 말고 집에서 좀 해 먹어라 같은 잔소리로 들릴 위험이 크지 않나요? 현실에서 그 경계가 참 모호한 것 같아요. 바로 그 간극을 메우는 게 핵심이라고 칼럼은 강조해요. 이건 말로 하는 훈계가 아니에요. 자극적인 외식과 간편식의 홍수 속에서 채소가 듬뿍 들어간 건강한 집밥 한 끼를 보여주는 행위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백마디 말보다 정성껏 차린 따뜻한 밥상 한 끼가 나는 너의 건강을 이렇게나 염려하고 사랑한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꾸준한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삶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 이게 첫 번째 지혜의 본질입니다. 확실히 보여주는 밥상이 잔소리보다 훨씬 강력하겠네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이니까요. 그런데 식습관처럼 매일의 습관을 바꾸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잖아요. 당장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더 시급하고 결정적인 조치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병원에 가게 만드는 것 같은.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지혜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생명을 살리는 적극적인 동료, 바로 건강검진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시다시피 많은 젊은 사람들이 나는 젊으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이나 혹은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올까 봐 무서워서 검진을 차일피일 미루잖아요. 제 주변에도 정말 많아요. 바쁘다는 핑계를 대기도 하고요. 막상 가려면 귀찮기도 하고 괜히 겁도 나고 복잡한 마음이죠. 바로 그 망설임의 순간에 시니어 세대 역할이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건 인터넷에 떠도는 의학 정보가 아니라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조언과 독려라는 거죠. 칼럼을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제안해요. 어떤 행동들이죠? 예를 들어 본인의 검진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거예요. 나도 처음엔 좀 무섭고 떨렸는데 막상 받고 나니 별거 아니더라. 오히려 마음이 후련해졌어. 이런 경험담이 큰 용기를 줄 수 있죠. 또 하나는 우리 집안에 어떤 질병의 역사가 있었는지, 즉 가족력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아, 가족력은 정말 중요하죠. 네, 이건 가족만이 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잖아요. 본인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칼럼이 가장 강조하는 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능하다면 함께 병원에 가주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병원 좀 가봐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약해놨으니 같이 가자 혹은 내가 같이 가줄게 라고 말하며 손을 내미는 거죠. 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주는 거군요. 그건 정말 큰 힘이 되겠네요. 왠지 모르게 든든하고 더 이상 핑계를 댈 수도 없고요.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잡고 병원에 가는 것만큼 강력한 동기부여는 없겠어요. 그렇죠. 일상 속에서 집밥으로 꾸준히 건강을 챙겨주는 게 첫 번째 지혜라면 이건 결정적인 순간의 행동으로 생명을 구하는 두 번째 지혜인 셈이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첫 번째가 일상의 사랑이라면 두 번째는 결정적 순간의 사랑이군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아우르는 마지막 지혜는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지혜는 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이자 가장 강력한 메시지, 바로 솔선수범입니다. 결국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데 있다는 거죠. 아, 결국은 시니어 세대 스스로가 건강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거예요. 시니어 세대의 스스로가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꾸준히 운동하며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모습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걱정하지 마. 나도 내 건강 잘 챙기고 있으니 너도 내 건강을 챙기렴. 이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 어떤 유산보다 값진 가장 큰 교훈이자 최고의 선물이라고 칼럼은 말합니다. 아, 이 부분은 정말 감동적이네요. 자녀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부모님 건강인데 그 걱정을 덜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선물이 되는 거군요. 네. 칼럼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보자면 건강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자녀들의 곁을 지키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가족을 위한 최고의 배려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걱정 없이 자신의 삶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힘들고 지칠 때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시니어 세대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형태라고 칼럼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통적 가치를 일깨우는 집밥, 생명을 살리는 적극적인 검진 동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울림을 주는 솔선수범까지. 세 가지 모두 결국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보죠. 젊은 층의 대장암 증가라는 문제는 현대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무거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김영래 편집장의 칼럼은 그 해법이 의외로 가장 가까운 곳, 바로 우리 가족 안에 있다는 놀라운 통찰을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길을 잃기 쉬울 때 오히려 변치 않는 가치인 가족 사랑과 시니어 세대의 연륜이 더해진다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한 거죠. 제가 칼럼의 마지막 문장을 인용하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시니어의 지혜가 빛을 발해야 할 순간입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결론을 넘어서 시니어 세대를 향한 강력한 신뢰와 존경을 담은 행동 촉구처럼 들려요. 정말 기쁜 울림을 주는 마무리네요. 오늘은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의 칼럼 아침마다 지혜를 통해 젊은 세대의 건강 위기 속에서 건강 파수꾼으로서 시니어 세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집밥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가치를 통해 사랑을 보여주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적극적으로 검진을 독려하며 무엇보다 스스로 건강한 모습을 통해 가장 큰 가르침을 주는 것. 이 세 가지 지혜였죠. 네,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지혜네요.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 논의를 조금 더 확장해서 청취자분들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어요. 어떤 질문인가요? 이 칼럼은 위기 극복의 열쇠로 지혜를 주는 사람, 즉 시니어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관점을 바꿔서 그 지혜를 받아야 할 우리 젊은 세대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일까요? 지혜는 일방적으로 전수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닿는 법이니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주는 사람의 노력만큼이나 받는 사람의 태도도 중요할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혹시 부모님의 건강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그저 흘려듣는 잔소리로만 치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쁘다는 핑계로 아직 젊은다는 이유로 그 깊은 사랑이 담긴 지혜에 귀를 닫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진정한 첫걸음은 시니어 세대가 행동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 식탁에서 먼저 부모님께 말을 건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엄마, 아빠, 요즘 제 건강 어떻게 보이세요? 라고 물으며 그분들의 지혜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바로 그 순간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요?